음악이 밥 먹여준다. 음밥입니다.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꿈꾸는 100만 장 판매고 앨범 밀리언셀러. 미국의 RIAA에서는 판매량 100만 장을 넘은 음반을 플래티넘이라 부르는데요. 우리에게는 밀리언셀러라는 이름이 익숙합니다. K-팝 음반 시장 최초의 100만 장 앨범은 보이그룹 엑소의 엑소엑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CD 판매량이 나날이 감소하는 가운데 유독 K-팝 앨범은 갈수록 높은 판매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4년 이후 꾸준히 상승한 음반 판매량은 2021년 현재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밥은 2021년 K-팝 밀리언셀링 앨범을 살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에 밀리언셀링 팟캐스트의 꿈을 꾸면서 돌아온 음밥입니다. 저는 로제 그리고 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K-팝 밀리언셀링 앨범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 올해 상반기 한국 CD 판매량이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가온 차트에 따르면은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한국 CD 판매량이 총 얼마라고요? 2,970만 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국 K-팝 CD 판매량이 올해 5천만 장을 또 돌파할 전망으로 예측되고 어허.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CD는 이제 거의 안 팔리는 맞아요. 매체가 되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은 완전히 반대죠. 10년 만에 거의 9배 가까이 음반 산업이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2011년에 680만 장이 팔렸던 앨범이 지난해에는 4,170만 장 이렇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죠. 그렇죠. 이게 앨범 안에 사실 앨범 CD만 딱 들어있는 게 아니라 포카나 그렇죠. 팬미팅 응모권 같은 게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포카 교환 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중고 서점 이런 데 가보면 맞아요. 비닐 그대로 쌓여 있는 중고의 음반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죠. 아무튼 2021년 K-팝은 굉장히 앨범 판매량만 봤을 때는 호황인데요. 네. 2021년에 K-팝 밀리언셀링 앨범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앨범이 많이 팔렸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쟁점을 짚어볼 수 있는지 앨범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밀리언셀링 앨범은 방탄소년단 앨범입니다. 네. 새로운 앨범 없이 237만 장을 판매를 했는데요. 네. 버터, 퍼미션 투 댄스를 수록한 새 싱글 CD를 이틀 안에 200만 장을 판매했습니다. 허허. 사실 방탄소년단이 특이한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앨범이 없는데 그쵸. 200만 장을 넘게 팔았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BTS가 올해 상반기에 미국에서도 CD를 가장 많이 판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57만 장 CD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2위가 테일러 스위프트인데 41만 4천 장 팔았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57만 장 팔았는데 미국에서 1위면은 미국은 CD 산업은 안 사나? 그런가 봐요. 네. 아무튼 BTS가 대단한 것은 이 싱글 CD를 200만 장이나 판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빌보드에는 다운로드, 약간 음원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밀리언셀링 앨범은 세븐틴의 미니 8집 Your Choice입니다. 147만 장 판매고를 올렸는데 세븐틴이 4장 앨범 연속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세븐틴의 팬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캐릭분들. 네. 맞죠?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캐릭 아, 그렇군요. 한때 이제 안무 영상 덕질을 좀 했었죠. 아, 그렇군요. 세븐틴이 이렇게 팬덤의 결집을 부르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자체 제작 아이돌이라는 점이 사실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워낙 그 멤버들끼리도 잘 놀기도 하고 네네. 이제 퍼포 파트, 뭐 보컬 파트, 댄스 파트 이렇게 나눠져서 잘해요. 잘한다. 네, 그리고 예능도 잘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활동도 굉장히 오래 했죠. 맞아요. 세븐틴이.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베테랑 그룹인데 그쵸. 근데 계속해서 또 화제를 만들어내잖아요. 뭐 K-팝 교수님도 맞아요. 한 명 배출을 하시고 아무튼 세븐틴의 미니 8집 Your Choice가 이번에 하이브 소속이 됐죠. 플레이리스트가.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백현의 세 번째 미니 앨범 밤비인데요. 100만 7천 장을 판매했습니다. 그룹과 솔로 앨범으로 밀리언셀러에 오른 기록은 서태지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호. 백현의 미니 앨범. 백현은 사실 엑소 때부터 앨범 파워가 있는 맞아요. 아티스트였잖아요.
그런데 미니 앨범도 굉장히 밀리언셀러 기록을 하면서 높은 판매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현은 어떻게 밀리언셀러를 팔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목소리가 좋아요. 일단 목소리가 좋다. 일단 목소리로 먹고 들어간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비주얼적인 부분도 당연히 훌륭하지만 네. 그냥 백현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들었을 때 노래 자체가 발라드 가수로서 엄청 좋다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엑소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쵸. 이 얘기는 또 나중에 저희가 또 엑소 앨범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앨범이 이 앨범이 거의 2021년 최고의 히트 앨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사실 여기서 히트라는 거는 이제 판매량이죠. 네. 이 판매량이 정말 엄청난 수치를 찍었습니다. NCT 드림의 첫 정규 앨범 맛 핫소스 선 주문량만 171만 장을 기록했고요. 정규와 리패키지 합치면 총 323만 장. 정규 앨범은 200만 장 판매고를 넘었습니다. SM 최초의 초동 밀리언셀링 앨범이라고 하네요. 와, 정말 NCT 드림이 이렇게 많이 앨범을 팔 거라고는 정말 예측을 못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놀라운 뉴스인 것 같아요. NCT의 어떻게 보면 유닛이잖아요. NCT 드림이.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NCT 드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정도의 파급력을 예상하셨나요? 못했죠. 저는 드림보다는 127이 더 잘 나간다고 127.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드림이 이렇게까지 음, 처음에 핫소스 노래도 솔직히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노래지? 이랬는데 난해하다.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약간 중독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NCT 드림 127도 있고 드림도 있지만 드림은 약간 좀 가벼운 이미지잖아요. 뭔가 음. 좀 청량하고 순수하고 맞아요. 어린 소년들 어린 이미지인데. 느낌. 근데 그런 이미지들이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좀 더 팬덤이 결집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NCT 드림이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그룹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멤버가 빠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맞아요. 이제 졸업을 한다, 졸업을 안 한다 하니 안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냥 그대로 맞아요, 가기로 맞아요. 했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팬덤이 이 그룹을 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엑소의 스페셜 앨범 Don't Fight the Feeling입니다. 220만 장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220만 장 판매고 이게 사실 엑소가 스페셜 앨범이거든요. 그니까요. 정규가 아니에요. 정규도 아니고 뭐 미니 앨범도 아니고 활동도 굉장히 짧았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 멤버들 군입대 문제 음, 때문에. 그래서 사실 휴지기에 들어가기 전에 낸 어떤 서비스 같은 앨범인데 이 앨범이 220만 장이나 팔렸다. 역시 역시 엑소는 엑소다. 역시 엑소는 엑소. K-팝 최초의 밀리언셀링 앨범을 갖고 있는 팀답게 굉장히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등장한 밀리언셀링 앨범이죠. JYP 엔터테인먼트의 스트레이 키즈. 이 스트레이 키즈가 두 번째 정규 앨범 No Easy로 첫 번째 밀리언셀러 앨범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JYP에서 제작한 앨범 최초의 밀리언셀러라고 하는데요. 선주문만 83만 장이었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수치네요. 사실 스트레이 키즈가 앨범 판매량이나 음원 수치에서는 사실 그렇게 엄청난 순위에 오르지는 잘 못했는데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 뭐 해외 매체들이 스트레이 키즈를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었거든요. 국내에서는 아마도 로드 투 킹덤 때문에 이제 팬덤 유입이 더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스트레이 키즈의 콘셉트가 우리가 봤을 땐 약간 좀 난해한 느낌도 있는데 저게 뭐지 싶은 느낌이 있는데 해외 팬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독특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고 가사도 굉장히 좀 특이하게 쓰잖아요. 스트레이 키즈가 맞아요. 가사도 특이하게 쓰고 퍼포먼스도 특이하고 이번 컨셉트가 도깨비던데 약간 한옥 배경으로 해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작년부터 스트레이 키즈가 자기 방향을 잡아가던 그 앨범이 거기 신메뉴 뭐 백도어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좀 가사도 특이하고 콘셉트도 특이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외에 주목할 작품들을 몇 개 살펴볼 텐데요. 100만 장은 되지 않았지만 100만 장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100만 장 아니더라도 신인 그룹인데 이 정도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작품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투바투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정규 2집 혼돈의 장 프리즈인데요. 이틀 만에 앨범 판매량 47만 장을 기록하며 85만 장을 팔았습니다. 85만 장 판매고는 사실 대단한 거죠. 그쵸? 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도 사실 이번 콘셉트가 완전 록, 약간 좀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팝펑크 약간 이런 음악들을 많이 가져와서 했는데 85만 장 판매고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이브에는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죠. 네, 엔하이픈 보더 카니발 앨범으로 73만 장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엔하이픈은 완전 신인 그룹인데 그쵸? 73만 장 판매고를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특이한 게 엔하이픈 같은 경우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아일랜드라는 네. 오디션이 있었죠. 국내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이 해외에서 굉장히 붐업이 되고 막 빌보드 차트에서도 화제가 되고 판매고도 73만 장이면 신인 그룹이 이 정도면 뭐 대단한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주목해 볼 그룹이 바로 에이티즈인데요. 에이티즈는 독특한 게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그룹들은 다 대형 기획사 소속 아이돌인데 에이티즈만 유일하게 대형 기획사 소속 아이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밀리언셀러를 앞두고 있고 가장 최근에 발매한 7번째 미니 앨범 제로 피버 파트 3 이 앨범이 하프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앨범 나온 지 지금 한 15일?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50만 장 이상 팔린 거죠. 역시 즈즈즈의 인기가 즈즈즈. 요즘 MZ세대들이 사랑하는 즈즈즈가 인기거든요. 그렇죠. 이 또 빌보드 차트에서는 앨범 차트 42위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사의 첫 솔로 앨범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8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리사가 80만 장. 미국에서 또 데뷔 쇼케이스를 가지고 자체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도 올리면서 그리고 굉장히 또 국제적으로도 화제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리사 앨범이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고요. 그리고 NCT 드림의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서 이번에 NCT 127 정규 3집 스티커 이 앨범 선주문량이 212만 장이라고 합니다. 무려 선주문인데. 네, 이미 선주문으로 더블 밀리언셀러를 돌파를 해버렸죠. 리패키지까지 합치면 400만 장 꿈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POP 앨범들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K-POP 앨범이 많이 팔리지만 또 그에 따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 판매량보다 해외 판매량이 훨씬 많다는 점이 있겠죠. 그 가온 차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음반 총 판매량 2,600만 장 중 1,000만 장이 해외 판매량이고 2020년에는 4,200만 장 중 2,500만 장이 해외 판매량입니다. 1,600만 장이 해외 판매량인 거죠. 네. 총 판매량이 3,000만 장인데 해외 판매량이 1,600만 장, 그러니까 53% 정도 달하는 건데 이게 국내에서 막 엄청나게 인기고 화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해외 팬들이 많이 그쵸. 사준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외 팬들이나 국내 팬들이나 어떻게 보면 음반을 살 때는 항상 큰 손들이 있잖아요. 그쵸. 큰 고객님들. 네. 그런 분들이 앨범을 뭐 100장, 1000장 이렇게 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순위 경쟁, 수치 경쟁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죠. 그게 이제 수치 경쟁의 용도로 앨범이 쓰이다 보니까 결국 앨범은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 파괴 문제가 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CD 한 장의 무게는 이제 18.8g. CD 장수로만 셈해도 올해 상반기에 488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발생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제 음반 외에도 포토북, 포토카드 등 포장재까지를 합치면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이 앨범이 굿즈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이 앨범을 정말 간직해서 오래 들으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네. 중고 시장에 간다거나 네네. 아니면 버려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에는 어떤 보육원이나 이런 쪽에 그냥 기부를 한다는 그것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뭔가 포토북이나 포토카드 이런 거 다 빠진 상태로 그냥 앨범을 기부할게요 라고 했지만 사실 철일 같은 느낌인 거죠. 아이돌 앨범 같은 경우는 또 콘서트장에 가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큰 고객님들이 CD를 쌓아놓고 그냥 줍니다. 아, 가져가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많이 찍어내서 많이 팔리면 좋기는 한데 이게 과연 가치 있게 잘 소비가 되고 있고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좋은 일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가 최근 친환경 TPU 소재를 사용해 굿즈를 제작하고 청하가 지난 2월 플라스틱과 코팅을 최소화한 음반 패키지를 선보이는 등 환경 친화적인 마케팅을 시도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네, 청하 앨범 캐렌시아 앨범인데 그 앨범이 이제 코팅 거의 안 하고 네. 친환경 소재 그리고 재생 용지를 사용해서 앨범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들 봤을 때 결국 음반이 굿즈 형태로 소비된다는 게 어쨌든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그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한국에서는 멜론이 예전에, 지금은 이제 톱 100으로 돌아왔지만 24 히츠라고 해서 차트를 개편하고 나서 네네. 아이돌 그룹이 차트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네. 음반 판매량으로 뭔가 경쟁을 한다. 이런 기조가 지금까지 좀 내려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가온 차트 상위 100위권을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음반이 3,800만 장이 넘는데 하루에 10만 장 이상 실물 앨범이 팔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만 장만 팔리면 대박이다. 맞아요. SG 워너비도 지금 이렇게 사랑받지만 그때 당시에도 100만 장 아니었고요. 뭐 10만 장만 팔리면 뭐 몇십만 장 팔렸다? 이건 진짜 엄청난 뉴스였어요. MP3가 막 들어오고 스트리밍 시장 생기고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판매량은 엄청나게 높아졌다. 하지만 그 앨범의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오늘은 K-POP 밀리언셀러 작품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후반기에 기대하는 밀리언셀링 작품이 있나요? 일단 에스파도 있을 거고. 아, 그쵸. 에스파가 첫 실물 앨범이죠. 네, 그쵸. 에스파가 얼마만큼의 판매고를 올릴지가 좀 기대되긴 하네요. SME, 엑소, NCT 다 이제 잘 나가면서 과연 걸그룹도 이렇게 잘 나갈 것인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K-POP 최초의 걸그룹 밀리언셀링 앨범은 누굴까요?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가 지난해 정규 1집을 냈죠. 네. 그 앨범이 100만 장 판매고를 넘으면서 한국 걸그룹 최초로 100만 장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사도 사실 지금 80만 장이니까 100만 장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로제도 이번에 싱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싱글도 50만 장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고요. 에스파가 만약에 100만 장을 넘는다면 SM 측에는 엄청난 호재죠. 걸그룹으로 100만 장을 넘었다는 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앨범 나온 있지도 뭐 한번 기대해 볼 것 같고 에이티즈 같은 경우는 100만 장을 곧 넘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대단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알아봤고 앨범 판매량에 가려진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